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6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정신을 저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등락이 너무 심했죠, 오늘도. 오늘도 뭐 사이드카 아침에 매도 사이드카 걸려 가지고 이 밥 먹듯이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데, 뭐 오르든 내리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아직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게 조금 이제 완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도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정말 처참합니다. 요새 너무 안 좋은데 좀 비트코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했던 뭐 이렇게 펀드나 이런 게 있다면 거기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청산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다른 우량 자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어떤 특정 큰 자산이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최근에 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죠. 그죠? 자, 오늘 미국 증시 아마존이 그렇게 좋은 실적 내고도 안 돼요, 지금은. 자, JP모건이 코스피 7,500 제시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뭐 너무 좋았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HL만두, LNF, 스튜디오 드래곤, 산일전기.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된다면 오늘 이마트가 그래서 요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마트한테 호재고, 코웍, 모먼트. 저게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저 코웍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미 원전 협력, 로봇 본게임은 지금부터. 구글이 행동하면 현대차 주가 움직인다. BTS 월드 투어 생각보다 더 많다. BOJ가 인상하면 엔캐리가 청산되나? 우리가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엔캐리 청산 우려를 하잖아요. 결론은 아닙니다. 예. 엔캐리 청산이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다른 이슈고. 자, 코스피 12개월 목표가 여기는 NH에서는 7,300으로. 전자공신 파도 KC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브리싱 랠리에서 에브리싱 추락으로 한번 제목을 제가 지어봤고요. 모두가 다 올랐는데 이제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은 3일 연속 급락입니다. 올해 미국은 정말 처참하게 좀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이고, 잘 안 되죠, 미국은. 그나마 우리 한국이 좋았지만 한국도 좀 최근에 흔들리고.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에서 에브리싱 추락으로, 한마디로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빠졌고, 뭐 경제 지표 안 좋고요. 비트코인 추락, 은도 추락, 알파벳 돈을 벌어도 추락, 퀄컴은 메모리 부족하다고 급락.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매도세가 3일째 이어졌고, 빅스가 급등하고 있죠. 변동성 지수. 알파벳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럴 이유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이제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야 지출하면 좋아 이게 아니고,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메타처럼 돈 버는 걸 보여주고 팔란티어처럼 돈 버는 걸 보여주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퀄컴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아니 그 AP라는 칩을 만드는데, 그 스마트폰이 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좀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주가가 덩달아 빠져버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달러도 깨져버렸습니다. 귀금속도 좀 혼란이죠. 은가격이 마이너스 16%나 또 급락해 버렸어요. 은에 좀 투기적 매수가 많았대요. 레버리지. 빚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청산되고 있는 것 같고, 고용시장도 안 좋습니다. 해고는 급증하고요. 그다음 구인 건수는 작아요. 점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구인 건수가 654만 개로 급감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 채용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해고는 늘어나요. AI 공포가 현실화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 그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니까 이게 호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호재는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경기 안 좋은 건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AI 투자 뭐 엄청 투자했죠. 어제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약간의 부정적 뉴스만으로 가치주 쪽으로 자금 이동.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이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내도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지출해서 돈 더 벌 수 있나? 증명해봐.
예. 예 그러지 못하는 거죠. 비트코인 뭐 안전자산 신화가 붕괴됐고 뭐 비트코인 안전자산은 아니죠. 금은 빠졌고 비트코인은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좀 배신감이라고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은요 은행에 엄청나게 좀 돈을 넣고 있대요. 은행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가격은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은의 동반급락은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같아요 지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뭐 그게 상징성이 있으니까 덜 빠져요 빠질 때. 근데 은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은은 각별히 투자하실 때 그런 변동성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실적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클라우드가 24%. 다음 분기 투자 가이던스도 2천억 달러를 예상합니다. 원래 예상이 1,466억 달러인데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존의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이번에 구글은 47.8% 고성장했고 아마 요게 업계 1위죠. AWS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것도 보세요. 수치 보시면 올라가죠. 좋다니까요 실적. 인정을 안 해요. 자본 지출. 와 그냥 미친 듯이 투자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빅테크 4개 다 봤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봤죠. 다 공통점 뭐예요? 그냥 투자를 미친 듯이 합니다. 다 증가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벌 거야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박연조 연구원님은 그 아마존에서 이제 의견을 쓰셨더라고요. 아마존이 좀 지금 못 가는 이유. 클라우드 분야에서 알파벳은 제미나이의 성공과 가성비 높은 자체 반도체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알파벳도 클라우드 경쟁사인데 알파벳은 잘하고 있대요. 자체 또 반도체를 이용해서. 근데 아마존은 모델과 반도체 면에서 둘 다 지금 알파벳보다 열이다. 최근 아마존이 이제 모델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거 점점 시간 늦어지면 사용자는 이미 저기 제미나이로 떠나버리거든요. 거기에 락인이 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 좋죠. 좋은데 그 다른 부분 그러니까 박연주 연구원님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도 있죠. 예, 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면 숫자 이제 넘어서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과의 경쟁에서 지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모리 쇼크 퀄컴과 암홀딩스가 분기 실적 발표 폭락. 메모리 공급지야. 예, 스마트폰 분야 최대의 반도체 설계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메모리 때문에 스마트폰 많이 못 만들면 실적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퀄컴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안 좋았고 AMD 이게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다 급락했고 알파벳은 그래도 잘 버텼죠. 이 정도면 뭐 선방은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추가 폭락했고요. 아마존 급락, 테슬라도 빠졌고 일라이릴리도 6% 빠졌는데 복제약을 만드나 봐요. 힘스앤호스가 위고비 저거 아무나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거를 이제 만들어 출시한다 발표하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복제한 거거든요. 폭락한 거예요. 근데 FDA에서 안 된다고 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스앤호스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FDA 승인된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함부로 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FDA가 요 논란을 좀 종지은 것 같지만 아무튼 좀 요즘에 노보노디스크는 좀 상황이 썩 좋진 않고 일라이릴리는 덩달아 빠졌지만 뭐 펀더멘탈 문제는 없습니다. 4월에 그 경구용 있죠 알약 그거 FDA 승인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올해 4월이 일라이릴리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한번 했고요. 오늘의 차트는 오늘은 없고요. 오늘도 예. 그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기본 6,000까지 6,000이고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 갈 수 있대요. 근데 삼성하이닉스가 압도를 했고 당연히 좀 실적 좋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두 기업 다 45에서 50% 더 오를 수 있다. 거기다 조방운도 도와줄 거고 지배구조 가성도 되죠. 소각, 뭐 밸류업, 행동주의.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2배 상승했음에도 어떤 주요 투자 주체도 요새 외국인 엄청 팔아요. 개인만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이번 장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보지 말자는 의견 같아요. 한국 아시아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중 확대 시장인데 지역 내에서의 이제 우위는 평균 7년 정도 지속된대요. 한번 이제 지역 내에서 가장 탑이 되면. 근데 한국은 이제 1년 됐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는 내용이. 이런 거 보면 또 주식 사고 싶으시죠. 막 야, 그래 용기를 내야 돼. JP모건도 저랬대.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기업분들 부터. 자, 하나솔루션이 좋아요. 예. 우주도 있지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불확실성 다 제거해 버렸고 올해 모듈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예상보다 좋을 거랍니다. 이익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고. 예. 미래에셋 또 모듈 판가 상승, 신규 공장 가동 시점 확정 등 실적 전망을 올렸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적 보고 하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익 추정치도 올려버렸습니다. 우주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실적으로 간 거는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막 지수 그렇게 가는데 가지도 않고 있었고 좀 너무 늦었지만 이제서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도 실적 좋았고 머크죠. 머크의 에피노페그두타이드라는 이제 신약을 이게 그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했는데 머크가 그거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간염 치료제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번 빠르면 아마 상반기 어떤 요 2개 학회 중에서 하나에서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는 몰라요, 아직은. 일단 성공하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비만 치료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해외 쪽에는 이런 3중 작용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의 단점이 근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해서 성과를 내보겠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요, 요즘에 분위기는. 실적도 좋았고 북경 한미 실적 정상화 되고 있고 교환권 분쟁이나 북경 한미 유통 재고 문제도 회복됐다. 국내 에페글레나타이드 이게 비만 요게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 셀트리온은 이제 고수익 제품 셀트리온도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실적을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좋죠.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70%예요. 그런 제품들이. 여기가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신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 미국에 공장도 있죠. 위탁 생산 CMO 일라이릴리코. 요거 인수해 버렸고 요걸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위탁 받아서 생산도 가능하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것도 매력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L만도는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았는데 메리츠 김준성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이 기업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가 미국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라는 이런 법안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도시별로 막 이렇게 로보택시가 막 규제가 막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애고 연방 차원에서 단일 규제를 하자. 너무 막 주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화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HL만도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W사는 폭스바겐 같고요. 현대차 아이오닉5, Z사 이런 곳에 각각 전동화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안이 어쨌든 통과된다면 만도 입장에서도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파른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도 로보택시 운영 대수를 늘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만도가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고 강성진 연구원님은 휴머노이드 양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후보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HL 만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만약에 정말 테슬라에 공급한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중국이 배제될 거예요. 미국의 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이쪽에서 중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HL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부품을 만드니까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는 로봇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LNF는 시장 기대보다 좋았고요. 미국 비중이 낮아요. 테슬라에 많이 납품하는데 테슬라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배터리 좀 악재랑은 좀 무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오르면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2차전지에서는 이분 의견은 LNF가 탑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AI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로서 ESS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에 LFP 배터리도 들어갈 거고. 예. 주가는 박스권 등락이고 당장 모멘텀 크진 않지만 테슬라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익 성장이 시작된 것 같고요. 방영 편수가 중요해요. 내년에 드라마 몇 개 할래? 이거잖아요. 19개냐, 20개냐, 30개냐. 그러니까 작년이 19편 했대요. 근데 올해는 최소 25편 한답니다. 일단 이것부터 잘 된 거죠. 예. 근데 삼성증권은 27편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업황마당치 닿다. NH에서의 그 이화정 연구원님도 은혜하는 Q는 드라마 횟수예요. 방영 회차. 그래서 25편으로 증가할 것 같으니까 TVN 수목 드라마도 재개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약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도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실적 좋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또 재생에너지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는 뭐 부분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신재생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로까지 납품량이 점점 확대된다. 그걸 좀 보여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특수변압기 성장 스토리가 단순 물량 증가를 넘어 판가 상승, 고객군 확장을 동반한 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이제 특수변압기 성장 스토리에 데이터 센터 확장, 전력만 턴어라운드,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올해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근데 변압기가 좋지만 뭐 장기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숫자는 나무랄 데 없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은 한 번씩 점검을 좀 해드렸고, 잠깐만요. 2월 6일 여기 튕겨버렸네요. 자, 이마트가 이제 대형마트 있잖아요. 요 내용이 있나 봐요.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로 치면 의무 휴업 무조건 하고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 해요. 그럼 온라인 배송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 시간에 새벽 배송을 못 하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업 안 하는데 배송할 수 없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서. 그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저건 돈도 많이 들죠. 근데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점포가 많잖아요. 거기에 다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해요. 새벽에. 저 법 때문에. 기존의 표 근데 저거를 바꿔주면 여기서 새벽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높고 이 새벽 배송은 쿠팡도 하기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은 하는데 신선식품. 먹거리. 요거 잘하는 이제 기업이 바로 이마트니까 특화돼 있죠. 여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컬리랑 좀 겹치죠. 컬리랑.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통해서 제한적으로 대응해 왔고 롯데마트는 새벽 배송 아예 못 했어요.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허용해 주면 추가로 이제 점포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로 실제 요즘에 어쨌든 이제 일감 활성 이용자 수가 스타콘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6% 가까이. 그리고 택배 쪽은 대한통운이 좋겠죠. 이마트랑 손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 7일 요즘에 막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죠. 대한통운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대한통운도 같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왜 요즘에 이마트가 갑자기 이마트 오르는 건 두 가지예요.
더 나쁠 게 없다는 뭐 부분도 있겠지만 고 서울 아시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동서울 터미널 부지 개발 고거 하나랑 요 두 번째 새벽 배송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요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관련해선 코어 모먼트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어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다 뒤지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뭐 대화를 써요. "야 법률 자문 좀 해 줘라." 이게 어떤 것 같냐. 옛날에는 이런 법률 자문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도 써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톰슨 로이터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살이 난 거죠. 이 공포가 지금 있는 거죠. 세상에 없던 새로운 AI죠 이것도. 주식시장에 변곡 좀 만들어 챗GPT 나오고 세상이 바뀌었죠 실제. 딥시크가 등장했죠 25년 1월 작년 설날로 제가 기억나요 그때.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제가 긴급하게 작년에 한번 방송 올린 적이 있어요 집에서 찍어 가지고. 이게 아주 난리가 우리 쉬는 날인데 우리 이제 설날 명절이잖아요. 그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막 10 몇 % 빠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거든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기회였죠. 근데 지금 시장은 저 코어 아까 뭐 그런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나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여요.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대체하니까 이거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투자도 줄 거고 수요도 줄 거고 막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AI 하드웨어 인프라 가수요 위축 우려도 과장돼 있다. 2025년 이후로 클라우드 3사의 클라우드 이게 계약 잔고거든요. 자녀 이행 의무가 이 클라우드 3사는 이렇게 늘었는데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여기는 안 늘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 많이 는 것처럼 오히려 늘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거죠.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 클라우드 3사 있죠. 클라우드 3사 여기 메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주요 고객사는 어디예요? AI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하는 게 오픈 AI, 엑스AI, 엔트로피 다 비상장 회사들이에요. 여기다 서로 경쟁사죠. 얘네들이 저 빅테크의 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다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휘청이고 막 그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클라우드 계약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영향이 없습니다, 크게는. 예. 근데 시장은 너무 막연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워크는 인간의 노동력 일부가 AI 컴퓨터로 이제 대체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제 인간을 삭제시키고 있어요, 점점. 이게 무서운 일은 맞아요. 인간이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예. AI가 대신해 버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AI 에이전트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연산 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 자체로 저건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코어 모멘트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눌리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여기 황송희 연구원이면 다른 요인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많이 빠지죠.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미국 상장 특화 소프트웨어 기업의 25개의 시가총액이 여기에는 이제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2.4조 달러에서 2024년 11월 작년 이제 올해겠죠. 예, 올해 1월에 26년 아닌가요? 예, 26년 1월 1.97조 달러로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줄었죠. 근데 AI 소프트웨어 비상장 기업 3사 오픈 AI, 그록, 엔트로피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저기서 돈이 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승자, 여기는 패자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전체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도권이 어디로 갔냐 이 싸움이죠. 그 주도권이 비상장적인 저 큰 회사들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공급 우려는 하지 말자. 예. 최근 AI 하드웨어, 뭐 인프라,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많이 빠지는데 너무 주가 반응 과한 것 같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저렇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건 아닌데 시장이 좀 너무 과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미 원전협력 이제 언론 보도 따르면 미국이 먼저 한국 측에 조선 LNG 개발 전력망 구축보다 원전 먼저 하자 요구를 했대요. 왜냐하면 빨리 원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을 능력이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손 잡고 아마 한수원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팀 코리아랑.
그러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한전도 그럼 재평가 받을 수도 있고요. 한전기술 또 한전 KPS. 예. 그래서 요 수주를 받을지. 근데 아직 수주 받은 건 아닙니다. 저런 이제 요청 사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원전 쪽에서 또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지컬 AI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유안타의 이제 고경범 연구원님이 왜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이 아주 유효한가? CES 2026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막연했어요. 옛날에 로봇이. 이제 아니에요. 진짜 우리 봤잖아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CES 2026에서 양산형 제품들을 선보였고 실험 연구 단계가 아니에요. 상용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기업들이 또 언제 내놓겠다 이런 게 명확해요. 테슬라 앞으로 연 100만 대 만들고 언제쯤 만들겠다. 그다음에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8년도에 로봇 3만 대 만들겠다.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은 비전에 대해 말했다면 26년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며 이제 본격적인 상업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인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너무 오른 건 또 일부 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현대차 주가 간다, 뭐 구글이 행동하면 구글이 제미나이 3로 디지털 세계 평정했잖아요. 또 구글 딥마인드가 제미나이 3 요거를 구글의 모든 플랫폼에 다 넣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예. 구글 딥마인드가 모델 개발, 연구, 안정성 검토, 앱 개발, 개발자 API까지 다 담당하는데 이 기업이 현대차랑 손잡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미나이 3는 어쨌든 챗봇 서비스 넘어서 이제 비서 역할도 합니다. 웹 점유율에서 원래 챗GPT가 64 그러니까 87%가 됐는데 64.5까지 떨어졌고 제미나이는 10% 내외였는데 21.5까지 급상승한 거죠. 유튜브에도 요즘에 제미나이를 이렇게 하시면 자막도 넣어준대요. 자막 실시간 통역도 해준대요. 진짜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월드 모델인 이 지니3는 수억 편의 영상 데이터를 보고 추론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의 이제 월드 모델도 차량을 통해 수십 편 영상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구글의 월드 모델 지니3는 영상을 봐요. 막 수억 편에. 그래서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테슬라처럼. 예. 그래서 구글 월드 모델 지니3죠. 지니3죠.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이제 악몽이죠, 이게. 그래서 야, 이러면 게임을 뭐하러 만드니? 이제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AI가 다 만들어 줄 텐데. 왼쪽으로 가면 아까 봤던 나무가 다시 나온다. 컵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깨진다 같은 규칙을 영상학습 통해서 스스로 깨우친 다음에 질문해서 요구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충격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웨이모 하고 있죠. 테슬라보다 열입니다. 2,500대고 테슬라는 890만 대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글이 여기서 승리하려면 차가 많아야 돼요. 이거 테스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 거대하잖아요. 1년에 막 700만 대 만들거든요. 현대차랑 손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구글 입장에서도. 네. 이걸 준비한 회사가 현대차니까 테슬라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5를 웨이모에 대량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도 대신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지능은 딥마인드 로보틱스 모델이 탑재되고 현대차 로봇 훈련센터에서 강화 학습해서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아마 이제 조립을 하고 실제 로봇이 투입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설계 기술, 현대차가 아마 제조할 가능성이 있고 모비스가 부품,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관제 시스템 같은 걸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는 이제 월드 투어가 예상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IBT에선 500명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4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500만 명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그림 보여주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콘서트 할 때 앞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무대가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360도로 이렇게 있죠. 관객이. 예. 그래서 관객이 어디 있든지
이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안에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티켓이 훨씬 많아진대요. 예. 그래서 엔드 스테이지 방식이 아니라 요 방식으로 하면 이제 모객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명 후반까지도 갈 수도 있다. 티켓 가격은 28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BTS의 총 매출은 월드 투어는 무려 2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짜리 엄청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반영되는 수치는 이거보다 낮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하이브 오늘 아마 하이브가 그거 오늘 어떻게 끝났죠? 그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 넷마블이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았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건 털어버렸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넷마블은 이제 현금화 확보 차원에서 하이브 지분을 좀 시간의 거래로 처분했다. 그래서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은 BOJ가 인상하면 왜 엔커리가 청산되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돼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겁니다. 캐리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된 자산 수익률을 리스크, 변동성으로 나눈 다음에 환했지.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꿔서 사잖아요. 거기다 조달 비용은 금리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가 뭐예요? 저금리 통화로. 일본은 금리가 낮죠. 이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가지고 엔화를 빌려요. 빌린 다음에 환전을 해요. 달러로. 그 달러로 뭘 사요? 미국의 국채 사건, 엔비디아 그런 거 알아서 하는 거죠. 요게 캐리 트레이드예요. 요게. 예. 그래서 요 캐리 수익률은 투자자의 자산, 뭐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변동성 요인으로 나눈 다음에 달러로 바꿔야 되죠. 엔화를. 환했지. 이제 바꾸는 환전 비용도 있고 환했지 않은 거. 환 노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대로 노출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에다가 조달 비용. 조달 비용은 이제 일본에서 돈 빌릴 때 하는 그 금리. 그게 조달 비용이죠. 요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OJ가 금리를 올려요. 그럼 어디가 흔들리죠? 조달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여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캐리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캐리 수익률이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오세요. 야, 엔캐리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역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제 조달 비용이 막 튀니까 캐리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그럼 저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샀는데 캐리 트레이드 하려고 금리 올리면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던져버리는 거죠. 예. 작년 8월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재작년인가? 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아무튼 BOJ 재작년. BOJ 금리 인상은 아무튼 조달 비용입니다. 예.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몇 번 있었대요. 아시아 외환 위기, 리만 사태 2008년, 유럽 재정 위기, 위안화 절하, 코로나 때 24년 8월 BOJ가 갑자기 금리 인상했을 때 다 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청산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요걸 이해하세요. 이 변동성이 커지죠. 투자된 자산 수익률 대비해서 뭔가 이슈가 터져요, 악재가.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죠? 그럼 저걸로 인해서 비용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저런 현상이 나올 때 청산이 많이 발생했대요. 대부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올렸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야, 금리 올리면 일본은행이 금리 올리면 청산 나오면 어떡하지? 예.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분이 확실히 알려줍니다. 너무 고마운 보고서고 여러분들도 이참에 엔캐리 트레이드 좀 깔끔히 정리를 하세요. 이러이러하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위기가 발생해야 돼요.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재작년 8월에는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건 맞지만 일본은 환해지 비용은 일본이 결정한 변수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결정 요인이 아니고 결국엔 그 변동성. 24년 8월에는 근데 실제로 엔화가 강세 보이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갑자기 발생했죠.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예상 밖으로. 원래 금리 인상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고 근데 그거랑 맞물려서 미국의 실업률이 튀어버린 거예요. 경기 침체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률이 나왔어요.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행이 예상고 금리 올렸죠. 미국은 침체로 간다고. 그럼 금리 좁혀지고 "야 엔캐리 빨리 했던 거 우리 청산하자." 그래 가지고 뭐 난장판이 됐어요. 뭐 삼성전자 폭락하고 엔비디아 폭락하고. 그러고 그날로 끝났지만 사실. 예. 그래서 현재 일본의 지역별 해외 증권 투자에서 거의 절반이 미국 주식과 채권이래요. 그래서 미국 주식과 채권이 342.2조 엔 정도. 전체가 693.9조 엔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거.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려 가지고 미국에 좀 고수익 자산으로 투자하는 거. 요걸 청산하려면 이제 반대방에 가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그 조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가 변동이 생길 때. 그러니까 요즘에 좀 변동 생기죠. 오히려 지금이 엔캐리 청산이 나온다면 더 확률이 높은 확률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면 지금 막 갑자기 금융시장이 요동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는 거지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조달 비용을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안 하게 만들어요. 하려는 사람한테 "야 금리 오르는데 그럼 비용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막는 요소지 청산 요건은 아니에요. 예. 고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12 개월 목표가 7,300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급격히 오르고 있고요. 지수 변동성 높지만 어쨌든 기업 이익 증가, 멀티플 확장, PER 확장되고 있고 AI 하드웨어 수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좋은 분위기다라고 좀 적어 주셨고 어쨌든 7,300 갔으면 좋죠. 저도 갔으면 좋겠고 예. 다만 고비는 있겠죠. 지금이 또 단기 고비고. 네. 지금 IT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전환 중인데 피지컬 AI로 관심이 또 많이 몰려 있고 우리가 수혜죠. 예. 또 중국도 경기 부양할 거고 2차 전지, 철강, 화학 등 이런 턴어라운드도 좀 보재요. 예. 저도 동의해요. 뭐 철강, 화학 같은 거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를 열어 놓고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 보고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파도가 요새 날라갔죠. 파도는 너무 올랐어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거 상폐되면 어떡하나.' 다행히 상폐 안 됐고 SSD 공급 계약했는데 우주항공업체에 공급을 했어요. 무려 70% 비중.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공시 보고. 낸드 컨트롤러 만들거든요, SSD. 저게 데이터 센터에 보통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항공우주용이에요. 항공우주용은 온도 범위도 훨씬 더 극한에서 견뎌야 되고 아무튼 좀 다르죠. 훨씬 더 사양이 높습니다. 방사성에 내성도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보증돼야 되고 오래가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항공기 비행 기록 장치 이런 데 들어간대요.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고객이 누굴까요? 스페이스X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항공우주용은 어쨌든 단가가 5배에서 10배는 높습니다. 이게 추정인데 모릅니다 저도. 누군지. 스페이스X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KC는 반도체 지주사죠. 여기가 자사주 소각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KC텍, KC인더스트리 요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본업이 요거에 가스, 반도체 공정에 가스 주입하는 거 있죠. 요 장치 만드는 게 본업이에요. 예. 업황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또 자회사 초고순도 설비, KC인더스트리는 반도체 특수가스, KC이노베이션은 유해가스 제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4 분기는 그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유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어쨌든 작년 4 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25년 전체 실적은 또 좋았습니다. 순현금이 2,000억 이고 시총은 4,300억. 예. 자사주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갖고 있는 거 일부를 소각했고 자사주 이제 의무소각 법안이 통과되면 뭐 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 자사주를. 그래서 오늘 공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단하죠. 잘 버텼고 오늘은 현대차 좀 아쉽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뭐 나온 게 없는데 외국인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져 버렸고요. 오늘 SK스퀘어 하나 방산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실적 괜찮던데 참 힘드네요. 예. 삼성 SDI 빠졌고 미래에셋증권 이제 많이 오른 거 빠졌고요. SK도 오늘은 밀어버렸고 한화시스템 7%, 한미반도체는 버텼습니다.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주인공이죠. 그냥 혼자 날아갔습니다. 반면 오늘 SK텔레콤은 또 뭔가요? 10% 빠지고 APR은 또 잘 가더니만 빠지고 아무튼
변동성이 되게 컸습니다.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IS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좋죠. 이 안 좋은 장에도 소부장은 버텼는데 바이오가 좀 안 좋았어요. 바이오. 그죠? 오늘 좀 많이 빠져서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이 좀 급격하게 빠졌고 로봇 관련주까지. 대체적인 분위기는 코스닥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8%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피 그래도 이제 양봉 나왔어요. 그래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슬아슬하지만 어쨌든 버텨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오늘 좀 약했죠. 훨씬 많이 빠졌지만 힘은 좀 없지만 일단 그래도 양시장 모두 다 좀 오전보다는 버텼던 모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엄청 팝니다. 이게 뭐 좋지 않죠.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위험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은 위험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럴 때 사겠다. 외국인은 일단 이제 미국에서 뭔가 문제 생겼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또 무슨 일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겠다. 변동성이 축소될 때까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이기냐 지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다른 거죠, 생각이. 개인은 위험 선호, 외국인은 좀 약간 회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는 오늘도 우주 쪽 근데 일부 좋았죠. 일부가 좋았고 뭐 다 간 건 아닙니다. 남북경협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가 그래도 큰 거 중에서 좋았고, 철강주도 일부 좀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버텼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정말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텼지만 밸류업주들도 오늘 많이 빠졌고,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자산주도 좀 빠졌고요, 오늘.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좀 빠졌고, 바이오도 안 좋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썰렁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어쨌든 뭐 너무 고생들 하셨고, 시장 되게 어렵습니다. 만만한 시장 아닌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그 함께 배우기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저희 강연에 그 공지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의 날짜는 2월 21일 토요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